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연트럴파크의 원테이블 북스토어 예따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역시 마쓰다 미리의 책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인생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마쓰다 미리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완전히 폭폭 빠져들고 있어서 너무 지금 요즘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뭐랄까. 그러니까 어떤 작가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작가가, 작업해놓은 책들도 되게 많고, 하물며 그게 만화책일 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마쓰다 미리 책들도 막 엄청 지금 막 이렇게, 되게 검색해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다 읽어도 정말, 올 한 해를 다 보낼 수 있겠는데 싶을 만큼 재미난 책들이 줄줄줄줄 나와서, 되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마쓰다 미리 책 소개하면서, 유튜브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마쓰다 미리 책 소개 어떻게 해드릴까요? 역시 이제 책 겉부터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이분 책 이봄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아마 문학동네 인프린트인가 계열사가 그럴 거예요. 보면 겉에 띠지가 둘러져 있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사들이 줄줄줄줄 있어요. 일단 딱 눈에 띄는 거는 출간 즉시 4만 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4만 부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보통 그냥 사회과학 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000부 정도 나가면 이제 한 평균 그냥 계속 이 책은 낼 수 있어 라는 정도라고 하고, 한 10,000부 정도 팔리면 좀 잘 팔리는 책이야. 내자마자 4만 부면은 정말 이 작가를 잡기 위해서 출판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작가의 반열 정도에 이르는 사람일 텐데, 이 책을 이보면서 꾸준히 마쓰다 미리 책을 계속 펴내고 있는 걸 보니 이번 출판사는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했어요. 일단 방송인이자 당연히 책 발전소 대표 김소영 대표가 이제 추천한 추천 글이 맨 앞에 있네요. 마쓰다 미리는 어디에나 있다. 가볍게 펼쳤다가 마지막 장을 넘기면 그녀의 소소한 위로가 벌써 그리워지지만 언제나 이런 나라도 사랑받을 만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은 오늘의 인생, 이런 그 추천 글이 올라와 있고요. 뮤지션 안녕하신가요? 이런 뮤지션이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펜을 들어 오늘이라는 글자를 써본다. 같은 힘을 주어 써보지만 완벽하게 같은 오늘이란 없다. 마쓰다 미리에게 감사하는 오늘의 인생, 이런 문구가 있고, 인스타그래머 최초띵이라는 분은 마쓰다 미리는 이 책으로 보잘것없던 하루를 특별한 오늘로 생각하게 해주었다. 참 고마운 사람. 이런 책을 만들어 누군가를 특별하게 해주어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사적인 서점 정지혜 대표도 이런 추천을 해주셨네요. 마쓰다 미리의 만화를 읽으면 나도 모르게 안심이 된다. 나를 괴롭히는 일들에 지쳐있을 때 가장 평범하고 가장 사소한 것들로 위로하는 마쓰다 미리의 마법, 이런 것도 있고, 특이하게 책 등에도 카피가 있어요. 공허한 날도 행복한 날도 영원한 이별이 찾아온 순간도 오늘의 내 인생이라는 글귀가 적혀있는 만화예요. 이 책은 약간 만화 에세이, 만화 일기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특이하게 색지를 이용해서 책을 아주 뭐랄까 매력 있게 편집해낸 솜씨가 참 아름다웠었는데요. 책의 만듦새를 보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네컷 만화 스타일로 오늘의 인생에 단편 하루하루의 어떤 일기처럼 하루하루 자신이 이제 생각한 것들을 이렇게 쭉 이제 흘렸어 놓은 그런 에세이인데, 이걸 보다 보면
나도 내가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만화 일기를 써보고 싶다, 만화 에세이를 써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누구나 이렇게 순간순간 잠깐씩 머물면서 생각이라는 걸 하니까 그 순간의 지금의 생각하는 나를 좀 이렇게 기록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림, 만화로, 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재주를 지녀서 참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책의 처음 시작은 아빠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아빠가 화가 나서 물건을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걸 보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물건을 집어 던졌더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근데 하나 던지면 이제 또 보란 듯이 또 나도 하나 던지고 뭐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 하면서 이제 던졌는데, 중요한 거는 제일 비싼 거 아끼는 이제 텔레비전은 비껴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집어 던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아빠가 약간 좀 과격하신 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 달쯤 지난 이후에 이제 그린 작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래서 아빠 이야기를 맨 앞에 끄집어 놓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짠하고 약간 콧잔등이 시큰해지는 그런, 감정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는 정말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소소하게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오늘은 예쁘게 꾸미고 외출. 이렇게 가뿐한 기분으로 집을 나섰는데 바깥 거울로 본 자신은 내 상상만큼 멋지지 않아서 세련된 사람과 세련되지 못한 사람의 경계선은 대체 어떻게 그려지는 걸까? 왠지 초라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지무지 세련된 사람은 멋을 부려서 인기를 누리겠어가 아니라 그냥 멋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까? 나로 말하면 세련된 사람도 되고 싶고 인기를 누리고 싶은 마음도 버리지 못하면서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무난하고 멋을 부리는 쓰는 시간도 아깝고 옷 고르기 귀찮아. 안과 밖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생각은 막 세련되고 싶지만 이렇게 세련됨을 생각해본 오늘의 인생. 이렇게 약간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툭 어떤 순간순간의 단상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붙들어가지고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재밌어요. 그리고 약간 좀 엉뚱하다, 발랄하다, 황당하다 뭐 이런 이제 마스터미리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도 있는데요. 네, 쇼핑센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 뚜껑이 순서대로 올라가며 엄청난 환영, 덜컹 하면서 엄청난 환영. 재미있어서 제일 안쪽 칸막이까지 걸어갔습니다. 환영해줘서 고마워. 뭐 이런 만화를 그리게 되면 네컷 만화로 황당하죠. 이런 대목도 있어요. 내 인생에 닥치는 귀찮은 일 전부를 작품으로 승화해 보이겠다 라고 새삼스럽게 생각한 오늘의 인생.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고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나 같다. 늘 뭔가를 다짐하고 좀 하다가 좀 잘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나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약간 미련스럽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그 마스터미리를 보다 보면 그래서 여자 만화, 뭐 공감 만화 이거의 어떤 일종의 거기 그 반열에 올랐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보다 보면 마사지 받는 얘기가 전작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영화를 보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40분 동안 마사지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프면 말씀하세요. 네, 꾹꾹 센 것 같네. 죄송한데 조금만 약하게. 넷, 살살. 너무 약해. 죄송한데 조금만 더 세게. 넷, 이번에는 또 세다. 꾹꾹. 이제 뭐라고 못하겠어. 마사지가 끝나고 거울을 봤더니 얼굴에 수건 자국이 또렷하게 남았는데 그게 고양이 수염처럼 났습니다. 정말로. 이런 우리가 누구나 다 한 번씩 뭔가를 이제 요거 편하게 말씀하세요 해서 편하게 말씀하다가 이제 한두 번 정도 하다가 더 이상은 하긴 좀 못한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이라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데치카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미술학교의 같은 반 남자애가 눈물을 글썽이며 교실에 들어온 오후, 내가 20살 때였다. 데치카 선생님은 당연히 데치카 오사무. 내 팬네임 미리는 사실 데치카 작품에서 따온 것이다. 초등학생 때 친한 여자친구 셋이서 내일부터 별명으로 부르기로 하자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나를 제외한 둘은 자기 이름 일부를 활용한 별명을 지었다. 나는 귀여운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다.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며 결정하지 못하는 나에게 친구가 말했다. 그럼 미리로 하지? 고백하자면 나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텔레비전에서 본 데치카의 작품 제타 마르스는 철학 아톰 후속으로 방영된 어린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제타 마르스에 등장하는 여자의 이름이 미리였다. 주인공 마르스도 미리도 로봇이었다. 다음날 내가 미리가 된 것을 보고 같은 반 아이들이 어째서? 하고 궁금해했지만 하면서 미리라는 마스다 미리의 미리라는 이름이 사실은 별칭이었네요. 진짜 이름은 아니었고 데치카 오사무의 작품에 나온 캐릭터 이름에서 가져온 이름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그리고 언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럽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공항에서 생긴 일입니다. 물을 사려고 계산대에 갔는데 헬로 계산대 사람이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What? 내 첫 번째 왓에 그는 혀를 한번 차더니 보디파. 내게는 보디파라고만 들려서 뭐야 그게? 짓은 하지마. What? 내 두 번째 왓을 진짜 더 크게 혀를 찼습니다. 이게 몇 차례 이어지며 나는 청년에게 철저하게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보딩파. 그래서 문득 옆 계산대를 봤더니 모두 항공권을 보여주고 있어서 티켓? 예스. 또 했다. 그가 말한 보디파가 뭔지 나중에 알아봤더니 보딩 패스를 뜻하는 거. 즉 탑승권을 말한 것인데 정말 그렇게 부르는지 몰라도 다른 표현으로도 확인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짜증이나 이유를 내고 땡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휙 하고. 그러나 나는 나중에 깊이 반성했습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이 외국 손님에게 혀를 차는 것은 어쨌든 신뢰되는 행동이니까 나는 당연히 문제 삼아 한마디 해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일본어여도 괜찮았습니다. 혀를 차는 건 실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what? 하겠죠. 나는 나 자신을 지키지 못했어. 그게 가장 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이럴 때 두 번 다시는 바보 취급 당하기 싫으니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야지. 영어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야. 언어 학습은 누군가와 말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샘솟는 것이지 바보로 여겨지기 싫다는 이유는 내 생각에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바보로 여겨지기 싫어서 무언가를 습득한다면 인간은 습득하지 못한 사람을 깔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 공항의 청년처럼 보딩 패스 아마 이제는 평생 잊지 않겠지? 이런 구절들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마스다 미리의 약간 엉뚱한 그런 면모들도 중간중간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은데 뭐랄지 우리가 전동휠이라고 하나? 딱 세 컷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깜짝! 미래 느낌의 탈 것. 그러니까 우리 전동휠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타고 온 어떤 남자애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최근 길에서 때때로 목격하는데 아직은 놀라주고 싶은 기분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전체적인 느낌은 내가 여자든 뭐 남자든 여자인 친구한테 선물해주면 참 좋겠다 싶은 책이에요. 굉장히 많이 닮은 어떤 모습들이 나와서 누구나 한 번쯤 이 마스다 미리의 작품 속에서 자신을 대입시켜 보기도 하고 공감을 하기도 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뭐 위안을 얻기도 하는 그런 만화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뒤에 보니까 훅 하고 들어오는 또 한 구절로 끝을 맺더라고요. 오늘 태어난 아기가 그 작은 입에서 토해내는 숨도 오늘 죽은 사람이 토해내지 못한 숨도 전부 다 의미를 지닌다. 있어도 없어도 똑같다는 말을 세계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딱 무겁게 묵직한 느낌을 딱 주면서 끝을 맺는 마스다 미리의 만화. 네.
하루에 한 권씩 읽는 즐거움을 한동안 네, 만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